안녕하세요. 플러스TV의 신화입니다. 저는 지금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작은 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스키 리조트라는 점 외에 사실 특별히 주목받는 도시는 아닌데요. 하지만 매년 1월이 되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됩니다. 바로 세계 정상급의 리더들이 이곳 다보스에 모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인데요.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 아래 분열된 사회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화두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1971년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 회장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기업인들이 모여서 경영 전략을 짜던 작은 모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네트워크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올해는 다보스 포럼의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분기점입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지난해 퇴진하면서 올해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 로슈의 안드레 호프만 부회장이 임시 공동의장을 맡았는데요. 이게 오히려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 포럼에는 60명이 넘는 국가 정상과 830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CEO가 참석하며 대호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핑크 회장이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물밑에서 꽤나 공을 들인 것 같긴 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다보스 포럼 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섭외하기 위해 기후변화, 다양성과 같이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담론에 대한 논의를 대폭 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지난 2025년에는 10개였는데 올해는 4개에 그쳤습니다. 제가 다보스 거리를 직접 걸어보니 여기가 단순한 컨퍼런스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물 몇 개가 아닌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사람들이 달고 있는 배지였습니다. 다보스에서는 이 배지 색깔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최상위 등급인 흰색 배지는 각국의 정상이나 글로벌 기업 CEO 같은 핵심 인사들만 달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언론인들은 주황색 배지를 다는데요. 미디어 센터나 공개 세션은 갈 수 있지만 비공개 회의장 근처에는 아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곳이 이상적인 담론의 장인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계급 구도가 작동하는 곳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공식 일정 외 다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식 세션이 끝나면 다들 비공식 미팅 혹은 프라이빗 라운지와 초대받은 파티로 이동하고요. 또다시 다음날 아침에는 다른 미팅에 참석하며 쉴 새 없이 이동하는데요. 다보스에 처음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잠을 못 잤다는 후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는 게 이곳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Hi, do you have a minute for a quick interview? Jada Boone Chris Taylor imidad Wow. from the New York Stock Exchange. Oh, cool. Yeah. So why did you come to Davos this year? Understand what the world's business leaders and political leaders are thinking about. It's really important to our companies that we have a good working knowledge of what's happening everywhere. Also to be like up to date, like what's happening now or the next few years, like around the world. Also to network, to meet new people, interesting people. Of course. Yeah. Are you more hopeful or more worried about the future? When you look at the geopolitical tensions rising in, America and Ukraine and Russia and all these different things, it's almost hard to say that I'm hopeful on that end. But I think hopefully that the right leaders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in keeping the peace in the world, because no one likes war and no one benefits. 올해 포럼의 공식 주제는 대화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제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계가 그만큼 대화가 안 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분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이번 다보스 포럼 현장 곳곳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올해 다보스에 처음으로 문을 연 USA 하우스입니다. 원래는 마을 산책로에 위치한 작은 교회였던 공간이었는데요. 올해 다보스 포럼을 맞아 미국의 투자와 비즈니스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올해 다보스에서 단연 최고의 화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낸 탓에 AI나 경제 전망, 환경 같은 다른 굵직한 이슈들이 묻혀버린 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90분이나 늦게 단상에 올랐는데 시작부터 폭탄 발언의 연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토라고 선언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을 향해 배은망덕하다며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물론 이 관세 문제는 이후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서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보스 포럼의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긴장감은 다보스 포럼이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뒤흔들 가장 위험한 요소 1위로 지정학적 대립이 꼽힌 건데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순위 위협이 AI 발전에 따른 허위 정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큰 변화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열된 질서가 앞으로 10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We might have AI that is smarter than any human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 would say no later than next year. Wow. And then probably by 2030 or 2031, call it 5 years from now, AI will be smarter than all of humanity collectively. The industrial manufacturing base in Europe is incredibly strong. This is your opportunity to now leap past the era of software. And so get in early now so that you can now fuse your industrial capability, your manufacturing capabilit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at brings you into the world of physical AI or robotics. You know, robotics is a once in a generation opportunity for the European nations.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CEO들도 대거 참석해 AI의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유발 하라리가 참석해서 화제가 된 세션에서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AI 석학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혜진 교수님인데요. 감사하게도 직접 뵙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지난 1년 사이에 AI 업계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신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감도 많고 AGI가 빨리 오지 않을까 하이프 약간 섞인 그런 기대감이 컸다면 올해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산업계나 이런 쪽으로 이윤이 생기고 이러는 게 브로드하게 이렇게 빨리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하고 또 인공지능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대화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올해 다보스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여쭤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선프로TV의 김프로라고 얘기하는 김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이번이 지금 처음 참석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소감이 어떠실까요? 글쎄 사실 주최 측에서 초대를 했을 때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길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젠슨 황 이런 분들의 연설이나 또 대화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지근거리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좋았고 또 저도 이제 한 명의 경영자인데 경영자들이 한 20명 정도 모인 세션이 있었는데 제목이 스피드와 인듀어런스라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언제 스피드를 요구하고 인듀어런스가 언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 그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What was the most surprising or challenging idea that you have heard in Davos Forum this year? We are at a very strange part in human history. Normally we have catalysts that kind of take us to the next level, but we're at a convergence right now where we've got multiple different variables all happening at the same time. We've got artificial intelligence, we've got innovative technologies like blockchain, we have geopolitical things and just all kinds of crazy stuff happening. And I believe that we're about to see a parabolic growth curve in terms of efficiency. It's hard to wrap your head around that. I don't get much sleep, not because I'm tired, but because I'm so passionate about what I'm doing. So this is my third time coming to Davos, and every time, beginning of the year, you need to load all information, right? And also build a whole network so that you'll be able to use it the whole year. What has been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forum so far? I think the people is the key, right? Because at the end, that's why everybody here. Yeah, do you want to meet more people, nice people, and then like explore what could happen?
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셨듯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대화의 정신이라는 주제 아래 분열된 세계를 다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는 점점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글로벌 질서도 예전처럼 합의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갈라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포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메시지는 꽤 단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각자 도생만으로는 지금의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완벽한 합의는 어렵더라도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이 대화의 정신이야말로 지금처럼 분열이 커지는 이 시대를 건너가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다보스 포럼 현장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서 올 한 해의 흐름을 읽고 앞으로의 투자 지도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